자, 한승욱 고객님. 자,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이제, 설계를 했어요. 자, 두 가지 항상. 하나는 기본형으로 뽑았고, 하나는 무회주를 뽑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는 20년 갱신, 하나는 종합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항상 두 가지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그 두 가지를 뽑더라도 전제가 뭐냐 하면, 이 보장 내용은 똑같이, 담보는 똑같이. 그래서 같은 담보로. 같은 내용으로 뭐 추가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일단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걸 안 하고 가면 고객 앞에 가서 내가 헷갈려. 고객 앞에 가서 그러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그죠? 내가 헷갈려. 이거 뭐더라? 이런 사람들 많아. 내가 한 번은 다 봐야 돼. 매번 뽑는 거라도 한 번은 보고 체크하고 가서 설명하는 것이 고객을 내 의도대로 설명하고 끌어당기는 방식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고, 보통 설계사분들이 이걸, 제안서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미 만났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심어주는 거에 대한 멘트를 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혁신적 화법은 한번 했잖아요. 그죠? 혁신적 한번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뭐 다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뭐 보험금, 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보험금 받을 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원래 1,000만 원 나오는데 1,000만 원을 받은 것인지 2,000만 원 나오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나온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특히 고객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는 사람이고, 제가 체크해서 혹시라도 뭐 단돈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빠지게 있는지 약관에 근거해서 제가 다 체크해서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돈이 나갈 수 있게끔 확인하는 것도 제 역할이니까 항상 저하고 사장님 소통이 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병원에 가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혹시 중간에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건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장님 나이대랑 그리고 또 약 드시는 거, 그 전에 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보험회사 지금 12군데를 다 비교해 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이거 비교한 거 서류 다 챙기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추려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 얘기는 안 하는 게 복잡해져요.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병을 기준으로 들잖아요. 그죠? 그 큰 병의 대표적인 게 암이잖아요. 그죠? 암은 진단이 되면 일단 진단금이라는 게 나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돼요. 요 상품은 납입 면제가 돼요. 납입 면제가 옛날에는 암 진단되면 암 보험금에 대해,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만 원이면 만 원, 뭐 2만 원, 그 부분만 납입 면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 전체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좋아진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 암 진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납입 면제가 돼요. 이렇게 적어요. 납면이 돼요. 그리고 진단금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암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뭐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수술 안 하고도 웬만한 것도 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안 해도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해도 항암 치료를 해요.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면 보통 뭐 대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표적 치료죠, 그죠? 표적 치료. 예전에는 그 방사선 치료를 이제 많이 했는데 부작용이 심하니까 요즘은 표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의사가 뭐 치료 방식은 선택하는 거이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 그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표적 치료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한 요거는 첫 번째 치료할 때 한 번 나가는 겁니다. 자,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단됐으니까 진단비 나가야 되잖아요. 진단비가 여기 4천만 원 있습니다. 자, 왜 내가 이걸 표적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 금액을 대체로 진단비는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이걸 많이 안 넣거든. 많이 못 넣거든요. 그럼 1,000만 원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60대 뭐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하면 2천만 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자기가 내는 돈 대비해서 적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큰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적 5,000만 원, 진단금 4,000만 원 해가지고, 아니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표적 5,000만 원, 진단금 1,000만 원, 6,000만 원 합쳐서 6,000만 원 나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적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9,000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그 앞에 넣어놨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안진단금 이런 건 다 제가 다 살려놨고, 그죠?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 본 거 이거 벌써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암진단금이 지금 거보다 오히려 줄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거의 100만 원 돈 줄였지만 암진단금 줄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떤 설계에 대한 묘미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어떤 치료를 했을 때는 다 중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3천만, 1천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라 그러죠? 내성이 좀 생겨요.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카티라고 해가지고 항암 약물 치료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면역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면역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할 때 한 번 돈이 나가는 건데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니까 뭐 혹시라도 뭐 그런 일 없는 게 더 낫겠죠.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여기서 9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억 4천만 원까지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 있다. 자, 이게 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죠? 자,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의 특징이 있어요. 혈관 질환은 좁아지면 뚫고, 그죠? 좁아지면 넓히고, 막히면 뚫고, 터지면 꼬매고, 수술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혈관은 수술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수술비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돈이 나갑니다. 혈관 질환은 중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4종 아니면 이제 5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럼 500만 아니면 1,000만 원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0대 질병에서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24대 질병 수술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500만 원이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여기 보면 심뇌혈관이잖아요. 심장혈관, 뇌혈관 어떤 거라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수술은 수술 1회당이에요. 돈이 지급되는 것이.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나간다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특히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스텐트 삽입하고 수술했는 사람들은 평균 3번을 합니다. 평균. 많이 한 사람은 5, 6번도 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 이 부분들 다 1회당 지급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수술 회당 지급이라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진단금이 있죠. 자, 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1,000만 원, 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저기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심뇌혈관 500만 원 또 종수술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이라고 잡게요. 자,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대략 한 3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되시는 거. 심장질환도 돈 나가는 거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장님이 이제 허혈성이라는 걸로 다 들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심혈관 질환 무슨 차이인지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심장혈관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요 혈관이. 자, 근데 사장님 들어가 있는 것은 허혈성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뇌 쪽이고 이쪽이 심장, 그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하면서 여기 보면 허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다 허혈이에요. 심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는 거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보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심혈관 질환. 자, 심혈관 질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어도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은 허혈성에 해당이 되어야 돈이 나가는 거고, 이것은 심장질환,
아주 초기에도 해당이 다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요 심장의 염증이나 이런까지도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여기 다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이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그 기본 설정에 맞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뭐 굉장히 종류가 많죠. 사소한 수술부터 하다못해 티눈 수술, 눈 다리끼 수술, 사소한 것부터 암 수술, 혈관 수술, 그 어려운 것까지, 그죠? 그런 것까지 돈이 다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장님이 용종 한번 제거했다 하셨잖아요. 그죠? 용종 제거했을 때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는 거,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입한 거에서도 용종 제거해서 돈 나가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제가 그거는 그거대로 받고, 제가 해드리는 거에서 대충 얼마나 하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질병수술비에서 이게 나가고, 이게 2종이 해당되니까 이게 더 나가요. 요것만 해도 8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제가 해드리는 거에서 일단 용종 제거했다. 라고 하면 사소한 용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80만 원은 나간다. 그죠? 그리고 또 용종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또 이게 분류가 조금 달라지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까지, 진단비까지 하면 한 3,000에서 3,500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조기에 발견하면. 특히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약물로 녹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혈전 같은 경우.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혈전이 뜨다니잖아요. 뜨다니다가 여기 이제 탁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수술로 이걸 뚫었는데 지금은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주사로 통해서 이걸 뚫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수술비는 안 나오는 거죠. 기존 같으면. 그럼 수술비 진단금만 받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전 용해 치료비라 해가지고 이거는 연간 1회로 제한돼 있어요. 연간 1회면 웬만큼 다 될 겁니다. 그죠? 1년에 몇 번씩 수술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연간 1회 나가는 걸로 해서 또 천만씩 다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수술을 해도 수술 안 해도 돈이 나오고 수술해도 돈 나오고, 당연히 납입 면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했던 혈관 질환, 그죠? 이런 것도 납입 면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고, 혹시 요즘은 또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로봇 수술에 대한 비용도 또 나갈 것이고, 그죠? 수술비는 여기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심내혈관 수술비, 120대 수술비, 이게 다 중복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5대 기관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00만 더 추가로 더 나가는 거죠. 수술비 이래저래 모으다 보면 한 3천만 원씩 쓱 넘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요걸 설명하면서 중간에 한 번쯤 내가 이제 강조해주고 싶을 때 있어요. 만약에 수술비 같은 경우 수술 1회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할 때 보면,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수술비다라고 하면 여기는 회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적혀 있고, 예를 들어서 44번 찾아봐요. 그죠? 44번. 여기 보면, 자, 44번, 심장, 뇌혈관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수술 1회당. 그죠? 수술 1회당이 나가는 거죠. 1년에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이 돈이 나가는 거죠. 수술비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독감 이런 것도 돈이 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병이, 심장 박동기 이런 거는 좀 큰 수술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예전에 다 안 나가던 건데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죠? 보험 가입할 때, 그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죠? 어떤 수술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돈이 나갈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장님 보험 가입하신 거 2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에서 사실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그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면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보험회사를 다 비교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하실 건 없고요. 제가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이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기본형이라고 한 거고요. 하나는 무해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100% 똑같습니다. 뭐가 틀리냐면 낸돈이 다르죠. 이거 27만 6천 원이고 31만 원이잖아요. 그럼 왜 돈이 다르냐? 얘는 조금 싸게 해주는 대신에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어요. 0.2% 이렇게밖에 안 돼요. 중간에 해지하면. 자, 얘는 뭐 한 3만 원 조금 더 돈을 좀 더 내는 대신에 얘는 중간에 내가 약관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약관 대출도 돼. 한 40%, 45%까지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약관 대출도 되고 혹시라도 해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은 뭐 사업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돈 필요하면 뭐 이게 제일 좀 쉽잖아요. 내가 내는 돈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근데 굳이 뭐 나는 대출 받을 필요 없어라고 하면 이게 낫고 대출 받을 필요 없는데 뭐 한 달에 3만씩 돈을 더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뭐 3만 원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낫고. 왜냐하면 이거는 40% 넘는 거고 이건 거의 없는 거니까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거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설명은 다 들었고 이해는 했어. 자, 그죠? 설명은 다 들었고 이해를 했는데 어떤 거 할 거냐고 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는 거지, 둘 중에. 그러니까 제일 이제 내가 이제 금기어로 쓰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 중에서 좀 소극적인 게 있어요. 뭐 가입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언제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 그거는 굉장히 어떤 본인이 밀어내는 거야. 본인이 지금 안 해도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지금 요거는 클로징을 할 때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장님이 저렇게 많은 보험이 들어있지만 그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다 정리해도 무방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사장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불편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사장님이 필요한 내용 중에 지금 기본형이나 무해지형이나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나으세요? 이게 나으세요? 요거는 뭐 중간에 약관 대출 안 되는 거고 해지도 환급금 없고 요거는 약관 대출도 되고 필요하면 해지했을 때 환급금도 나오고 어떤 게 맞으세요? 라고 하면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다 선택을 해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요걸 선택해요. 근데 돈을 줄이는 걸 원하는 사람, 많이 줄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해요. 자, 그럼 어때요? 이걸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걸 하느냐, 이걸 하느냐.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지. 두 개 비교해보고 나중에 결정하고 그런 선택지는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컨셉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납득이 되고 이제 괜찮네라는 마음은 들게 해줘야 되지. 쉽게 말하는 이게 약간 포장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표적과 암 진단비를 합쳐서 묶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의 수술비와 진단금을 묶어서 얘기한 것처럼 따로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해가 되고 뭐 괜찮네 가격 대비 그리고 사람도 믿을만 하고 좀 신뢰도 가고 괜찮네라고 하면 이제 그까지는 이제 속으로 다 마음을 먹었단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로징에서 그래서 사장님 요거는 약관 대출이 안 되는 것이고 요거는 약관 대출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없고 요거는 있는데 사장님 어떤 거 하실래요? 하고 이렇게 미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낫겠네 하고 딱 선택하는 거지.
자, 그럼, 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걸 선택하든 요걸 선택하든 무조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어차피 뭐, 사장님이 그 전에 보험료도 지금 200만 넘게 나갔는데, 지금 이거 하셔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줄이는 거예요, 사장님. 맞잖아요. 그죠? 그 놔두고, 좋은 건 놔두고도 100만 원 줄이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요건 어차피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대출도 필요하고 하니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요걸 하시면 되고요. 자, 따로 하실 건 없고 하면서 휴대폰에 모바일로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로 하실 거 없고, 이 클로징 할 때 화제를 확 뒤집는 멘트거든요. 따로 하실 거 없고, 전화기 잠깐만 켜보시겠어요? 내 거부터 이제 모바일 설계사 서명하는 거죠. 설계사 서명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 갈 테니까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고 해가지고 진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마음을 먹고 나오는 거거든. 해가지고 괜찮으면 해야지 라고 의뢰를 했으니까 먹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막 뒤따지고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서 담보를 막 찢어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는 왜 1,000만 원이고 우리 거는 2,000만 원 이걸 막 하고 있으면 예민해지는 거야. 같이 예민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예민한 설계사들이 있어요. 민감한 설계사들. 골절 진단비 10만 원에 막 목숨 거는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도 똑같은 컨셉으로 바뀌어요. 근데 설계사가 얼렁뚱땅 하잖아요. 얼렁뚱땅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그죠? 중요한 것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하실 거 없고 전화기 줘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어차피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 저를 잘 만났다 진짜. 그거 봐봐요. 지금 설계사들 만나가지고 돈이 지금 1년에 얼마였더라? 아까 600만 원인가? 6천 10년 6천만 원인가? 아니다. 1년에 2,800만 원. 1년에 2,800만 원씩 사장님 갖다 바쳤잖아요. 갖다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죠? 다른 보험도 이제 앞으로 제가 다 관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혹시라도 전화 오면 안 받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험금 청구하는 것부터 나중에 보상 문제까지 제가 다 관여해가지고, 사장님, 신경 안 쓰고 돈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사람들한테 편히 봐주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말 돼가지고 자기 실적 맞춘다고, 그죠? 보험 넣어달라 그러고, 또 넣어줬으니까 또 6개월, 1년은 또 유지하고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결국은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맞잖아요, 사장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하고 진행을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제 카드 처음 할 때 나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소장님이신데, 우리 카드 소장님이. 이게 설명을 하고 클로징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청약 신청서 가지고 다녔잖아. 가지고 다녔는데 이걸 꺼낼 때 마술처럼 꺼내라 하더라고. 마술처럼 딱 꺼내가지고 딱 꺼내라 사인 받으라면서 하더라고. 근데 표현이 나는 그게 너무 꽂혔는데 그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 사람 가입한 상품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 애드립이 들어가는 거지. 그 틀은 똑같아. 그래야 일이 쉽지. 할 때마다 너무 머리를 써버리면 힘들지. 그 사람 상황을 살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심리를,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 마음을 다 얻었는데도 계속 설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클로징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가지고, 뭐 설명 잘 들었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상하게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얘기의 틀을,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깔때기처럼 한쪽으로 딱 나오게끔, 이렇게, 화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네.